제네시스와 함께하는 시네 코멘터리 올해도 29회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아마도 올해 부산에서 가장 바쁜 게스트 중 한 분이 아닐까 싶은 김신록 배우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우님 진짜 올해 부산에서 가장 바쁜 게스트 중 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란, 개막작인 전란이 있고 온스크린 섹션의 지옥 시즌2도 있습니다. 그 두 편의 작품으로 부산 찾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두 편이나 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또 영화의 전당 앞에 이렇게 포스터 2개가 나란히 걸려있는 맞아요. 모습 보고 네. 너무 벅찬 거예요. 너무 좋았고, 또 사실 저희 가족분들이 부산에 와서 같이 보고 싶다고 이렇게 티켓팅을 저랑 같이 했는데 다 네. 실패했거든요. 이게 뭐 거의 티켓 오픈되고 1분 안에 다 솔드아웃 된 것 같아요. 올해 또 유독 치열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현장 오니까 그 열기가 너무 느껴지고 관객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해 주시고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일정 소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김신록 배우님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워낙에 이제 김신록 배우님을 인터뷰해본 기자들이 입을 모아 정말 이렇게 명석한 답변을 들려주는, 깊이 있는 대답을 들려주는 배우라는 이야기를 입을 모아서 하는데, 책도 내셨고요, 인터뷰집을요. 정말 인터뷰 경력이 그동안 많으실 텐데 차에서 이렇게 인터뷰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인터뷰이가 되거나 이런 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달리면서 하니까 좋은데요? 네, 오늘 부산에서 다음 일정 가시는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특별히 차 뒷좌석에서 진행하는 인터뷰인 만큼 오늘 이제 그동안 김신록 배우님이 출연하신 대표작들의 영상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작품은요. 엄마. 여러분들에게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영상에도 나오지만 지옥 시즌 1 하면 지금 돌이켜봤을 때 여전히 가장 많이 회자되는 장면이 박정자의 시연이 생중계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보아도 뭐랄까 그 생중계가 되고 있는 현장 자체가 동시대 미디어의 한 단변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왜곡된 믿음, 광기 어린 믿음에 대한 표상인 것 같은데요. 배우로서는 일단 체력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쉽지 않았을 도전적인 장면이라고 느껴집니다. 장면의 비하인드를 좀 들려주신다면 그때 어떻게 이 장면 완성해가는 과정 기억하고 계신지요? 사실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입혀준 대로 연기한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입혀준 대로? 네. 그러니까 어떤 의상이나 분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연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감각적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스타일인데 지옥 같은 경우는 그때 광명시 일대에 재개발 지역에 어떤 실제로 재개발 들어가야 되는 빌라, 네. 4세대 빌라를 실제로 한 벽면을 허물고 그 앞에 이렇게 군중들을 실제로 이제 출연자분들을 섭외해서 군중분들이 모이고 깃발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 앞에는 이렇게 단을 쌓아서 VIP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가면을 쓰고 실제로 저를 지켜보고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집이 너무 내가 살던 집이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고 무너져 있고 그 관객들, 그 군중들 앞으로 제가 정말 걸어 나와야 하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거기 앉아 있어야 하고 이런 어떤 실제성이 작품의 내용하고 너무 다 맞물려 들어가서 사실은 의외로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그런 순간이 좀 구축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빠져들 수밖에 없는 네네. 환경이었군요. 맞습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실없는 질문이지만 꼭 좀 던져보고 싶은 그런 질문이 당신도 고지를 받는다면, 당신도 시연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 차를 타고 가족한테로 가야죠. 지금 이게 이대로 가족에게. 서울로 쏜다. 그래서 가족을 만날 것 같고 그 후는 모르겠어요. 장기적인 거는 삶도 늘 마찬가지지만 그냥 어차피 죽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길게는 계획을 잘 못 세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 차를 몰아서 가족에게로 간다. 오늘 아까 그 영화제 티켓팅 얘기도 그렇고 김신록 배우님께 뭐 직업적으로든 그냥 인생 전반에서 가족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자매가 4자매인데다가
학창 시절에도 자매들하고 노는 게 제일 의미가 있고 작은 아씨들 같았겠는데요? 좀 그래요. 정말 캐릭터들도 작은 아씨들 있고 가족들이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김진욱 배우님이 여성 캐릭터 연기를 하실 때 자매들과의 경험에서 많은 맞아. 것들이 우러나오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남자 형제가 또 없다 보니까 집이 굉장히 여초였던 거죠.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들이 좀 자유롭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어서 지옥 시즌2 얘기도 좀 해보자면요. 시즌2에서 드디어 박정자가 부활해서 되돌아온다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일반 관객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게 도대체 어떤 지옥을 겪었고, 그래서 어떤 상태로 되돌아왔을까, 그리고 지옥에서 되돌아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인데요. 되돌아온 박정자가 좀 어떻게 보이기를 바라셨는지. 이게 이제 부산에서는 1, 2, 3부가 오픈이 됐으니까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박정자가 지옥은 어떤 곳이냐는 질문에 네. 끝없는 그리움, 영원히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리움과 절망감으로 지옥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움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뭐 과거의 것을 굉장히 그리워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가닿고 싶은 미래를 향한 어떤 그리움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가닿으려는 것은 엄청난 열망이자 욕망이자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자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했지만 흔히 부활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해탈한 선지자의 이미지 같은 거 그런 거 대신에 여전히 열망하고 욕망하는 사람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시즌 1에서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좀 엄마로서의 그 강렬한 감정이 시즌 2에서도 어떻게 좀 이어질까요? 박정자는 당연히 아주 그리움의 대상으로서 아이들을 계속 만나내고 있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나를 만나러 왔을 때 어떤 위험에 처할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너무나 열망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그 아이들을 절대로 대면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 양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옥도 있고 사실 넷플릭스에서 스위트홈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즌제 드라마를 경험하는 좀 배우의 감각 같은 건 어떤 것일까도 궁금해지는데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같은 캐릭터에 되돌아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같은 배우들과 좀 오랫동안 한 맞춰보는 그런 경험이 배우님께 좀 남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스위트홈 2, 3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찍어서 나눠서 개봉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조금 다르고요. 그렇죠. 네, 지옥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박정자가 부활한 후로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극이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 역할을 다시 맡은 것도 한 3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다른 작품들을 찍다가 이제 다시 박정자로 돌아가야 돼 했을 때 약간의 생경함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그 박정자가 네. 실제로 현실로 돌아오는 시간과 네. 또 그 돌아와서 4년을 또 그 골방에 갇혀서 지낸 시간 총 8년의 시간차가 있는 건데 왜 사람이 큰 일을 정말 지옥에 갔다 오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 큰 일을 겪고 나면 어머 그 사람인지 몰랐어 너무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새롭게 접근하면 되겠다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 낯설음을 그냥 낯설므로 그냥 받아들여서 좀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전과 다른 박정자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시즌 1과 달라진 또 다른 김진록 배우님의 박정자 네, 많은 분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옥 시즌 1, 2 얘기를 이제 간략히 해봤는데 제가 또 김진록 배우님 드라마 중에 아주 재밌게 본 작품이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팬분들 중에서도 이 캐릭터 너무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 영상을 잠깐 같이 보시죠. 당신을 이길 수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당신은 모를 것이다. 당신 앞에 내가 정말로 죽었다 깨어난 존재라는 걸. 날 죽인 가문의 핏줄로 다시 태어나다. 재벌집 막내 아들. 정말
얄밉지만 미워할 수만은 없는 빌런이었거든요. 그리고 스타일 면에서도 단순히 옷을 잘 입는 캐릭터, 스타일리시함이 아니라 어떻게 의상이 캐릭터의 디테일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시선을 끄는 캐릭터이기도 했고요. 일단 좀 궁금한 게 이 드라마 처음 작업하실 때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또 김신욱 배우님의 캐릭터가 이렇게 사랑받을 거란 예상이 좀 드는 작품이었나요? 사실은 대본이 정말 탄탄했어요. 그리고 정말 재미가 있어서 이 드라마는 잘 되겠다. 너무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 제 캐릭터가 여기는 제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작가님이 캐릭터를 정말 잘 써놓으셨어요. 각자가 이렇게 욕망하는 것들이 있고 또 각자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막 해내는 일들이 있어서 되게 힘있게 모든 캐릭터들 쓰여 있는데, 저랑 제 남편이 쌍으로 그렇게 좀 이렇게 사랑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재밌게 봐주시는 거가 되게 신선했고 또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 관계성이 정말 재밌는 드라마였죠. 맞아요. 배우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아까 김신욱 배우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지만 의상을 입었을 때 갑자기 확 달라지는 게 있다.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만의 그 느낌이 있다 하시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직접 스타일링에 좀 신경을 쓰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땠나요? 화장이나 의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독님하고도 함께 계속 여러 차례 테스트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화장 같은 경우는 조금 연한 단계부터 아주 진한 단계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감독님이 요 정도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협의를 좀 했었고, 의상 같은 것도 재벌집이지만 시대물이고 또 매체에서 그냥 막 소비되어 오던 고급지기만 한 느낌 말고, 이 여자가 또 백화점 사장이니까 여러 새로운 신진 브랜드들도 막 이렇게 혼자 가서 서치하고 약간 암행어사처럼 이런저런 데 다니고 그렇죠. 그렇지 않았을까 해서 좀 믹스매치해서 고가의 브랜드부터 좀 다양한 가격대의 브랜드도 좀 입을 수 있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는 이 여자가 백화점을 뺏기고 나서는 이제 정말 정치인의 아나로서 순식간에 표변한단 말이죠. 네. 그때 조금 정숙하게 좀 했습니다. 확실히 톤이 달라지죠. 네네, 맞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을 지금 돌아볼 때 좀 놀라운 점은, 사실 아마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김신욱 배우님의 마스크를 어떻게 단언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뭐 선과 악의 측면, 강하고 약함의 측면, 빛과 어둠의 측면, 어떤 쪽이든 금세 그 양면을 오가시는 정말 오묘한 마스크의 소유자라는 생각을 곧잘 하곤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은 조금 희극적일 수 있는 굉장히 양적이고 기운 있는 얼굴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를테면 지옥에서 박정자는 또 완전히 다른 극단에 있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해지는 것이, 배우로서의 김신욱에 대한 그 천변만화하는 배우로서의 자기다움에 대해서 어떤 게 진짜 나다운 걸까 하는 걸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나답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고 규정하지 않는 게 저다운 것 같아요. 저는 사람으로서도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것이, 그렇죠. 천편만화 하잖아요, 사람도.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그냥 믿는 것이 저한테 연기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되고, 일상에서 많은 나의 모습들을 좀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데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일상의 김신록, 이를테면 사람 김신록은 예를 들어 김신록 배우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그래도 좀 추측하고 싶어 한다고 할 때 어떤 조도, 어떤 온도 정도의 사람에 가깝다고 묘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온도, 습도, 조명이. 조명이. 글쎄요. 근데 예전에는 차갑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고 또 그런 말을 듣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 내가 좀 어떤 카리스마나 다가가기 힘든 게 있나 보다.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는 그때 내가 나 스스로에게도 자신이 부족했고 또 남들이 봤을 때는 내가 자기를 좀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근데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면서 그런 말들보다 의외로 다정하다거나 유머러스하다거나 이런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저한테 좋은 것 같아요. 네, 의외로 다정하신 것 같아요. 약간의 좀 기습적인 질문을 하자면 이 사람 김신록을 좀 흐물흐물해지게 만든 것은 결국 그동안 만난 어떤 캐릭터들의 힘, 작품의 영향이었을까요? 정말 큰 것 같은데요.
딱 그 작품 때문이다라기보다는 연기라는 것을 업으로 삼고 연기를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당연히 제 삶에 영향을 엄청 미친 것 같아요. 왜냐면 연기가 어쨌든 사람과 삶을 그리고 다른 세계와 사람이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계속 들여다보는 일이라서 맞습니다. 네. 여기는 당연히 나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도 좀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많이 엣지가 좀 흐려진다고 할까요? 접촉면이 좀 넓어지는 것도 그게 배우라는 일의 좀 아름다움인 것 같기도 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런 일을 업으로 삼아서 나에게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는 걸.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개막작 얘기 빼놓을 수 없겠죠. 개막작 잠시 살펴보면요. 왕에게 돌팔매질 하는 것도 그게 백성이니 전공을 세우면 상주겠노라. 굉장히 정말 간만에 심미적인 사극의 등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워낙에 김상만 감독님 미적인 감각이 탁월하신 분이고 디자인을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런 점이 영화에 좀 녹아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저는 다른 걸 다 차치하고 범동 캐릭터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의병 단원 중에 유일한 여성 단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다른 무기를 쓰고요. 그래서 이 범동이라는 캐릭터의 매력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김자령 장군의 오른팔이 천영 강동원 배우라면 이제 왼팔쯤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행동대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법에서 배운 무예가 아니지만 그냥 게릴라전을 막 거치면서 서바이벌로 체득한 자기만의 싸우는 방식과 기술이 있는 굉장히 투박하고 거칠게 싸워내는 사람 그리고 물불 안 가리는 캐릭터예요. 다른 캐릭터들이 책을 통해서 공명의 도리를 익혔다면 이제 범동은 그냥 삶을 통해서 이게 중요하고 이게 가치 있는 거고 저거는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아주 본능적이고 직감적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아는 통찰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네. 그래서 연기할 때 이렇게 이성적인 추론이나 이렇게 앞뒤 상황을 재는 어떤 눈빛이나 뭐 표정보다는 그냥 이 순간에 그냥 그렇게 느껴버리는 어떤 체감적인 면모를 좀 충동적인 면모를 좀 어떻게 하면 보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액션 연습도 많이 하고. 액션이 이게 농민 출신이다 맞아요. 보니까 도리깨를 쓴다는 설정이 너무나 독특하고 또 실제로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 느끼시겠지만 아주 멋있게 휘두르시거든요. 네네. 액션 연습 어떻게 하셨어요? 배우들의 성지 파주에 이제 액션 스쿨에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도리깨 무기를 이제 또 제작을 했어야 돼서 제 뭐 신체 사이즈나 뭐 힘의 세기 그리고 움직임의 반경 같은 거를 고려해서 이렇게 시범 제작이 굉장히 여러 차례 됐었어요. 도리깨의 이 손잡이 두께가 조금만 달라져도 이제 움직임이 좀 다르고요. 도리깨 길이, 도리깨 무게에 따라서 이제 막 돌리는 속도랄지 이제 돌릴 수 있는 뭐 횟수나 반경 같은 게 완전히 달라져서 그런 걸 막 저와 맞춰서 계속 시범 제작하면서 저도 저의 액션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맞춰갔던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굉장히 본격적인 액션 연기를 하신 셈인데 어떠세요? 앞으로 좀 액션 장르를 더 해보고 싶다라는 좀 추동을 하게 만드는 경험이었을까요? 액션에는 뭐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킬러 해보고 싶습니다. 청부살인 쪽에 이제 관심 킬러. 있으시군요. 또 김혜지 선수가 멋있어가지고 칼이 아니라 총 쪽으로. 어떨까? 네. 근데 김혜지 선수를 말씀 주시니까 물론 킬러도 너무 멋있으시겠지만 어떤 사격 선수의 이미지도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네요. 듣고 계시죠? 킬러로 김신욱 배우님 써주시고요. 네. 이 전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으로 액션을 한다면 사실 김신욱 배우님의 대사들도 액션처럼 느껴질 정도로 역동적이거든요. 구수한 사투리 쓰시죠. 어떤 사투리인지 또 어떻게 연습하셨는지 들려주신다면요. 제가 고향이 광주여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라남도 사투리를 조금 구사할 줄 아는데 이게 시대가 과거 조선시대 16세기 후반이긴 했지만 그래도 의병은 지역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색을 그대로 써버려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머더텅 고국어를 사용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더텅이라고 하시니까 너무 재밌는데 네. 김상만 감독님이 이제 김신욱 배우님의 선택을 믿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너무 잘 구사를 자연스럽게 하시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그 의병 배우들과의 호흡, 그 현장 분위기가 더 좀 재밌고 이렇게 친밀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의병들은 복색부터가 네. 수검 이렇게 터치를 좀 하고 좀 자유롭게 좀 평민들 혹은 천민들의 어떤 자유로움, 역설적인 자유로움이죠. 그런 복색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 편하게 어울려서 찍었던 것 같아요. 말들도 저는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의병장 김자령도 전주나 충청도에 약간 걸쳐 있는 그런 말을 쓰고 네. 이런저런 지역색을 드러내는 선택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또 부산에서 오픈 토크 전란으로 관객 만나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정말 깊은 산세에 들어가서 촬영하시면서 그 의상을 입고 화장실 가는 고충 이런 것들 굉장히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전라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영화지만 정말 한국의 아름다운 산수 풍경을 그대로 담아놓은 미장센이 정말 볼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감독님께서 섭외해 주신 정말 첩첩산중의 산중터를 우리가 가서 네. 찍었어요. 너무 아름다웠고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야 화장실을 딜리버리 차량으로 우리가 타고 가가지고 갔다가 오면 이제 점심에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찍긴 했지만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뭐 여행한다거나 했을 때는 절대 가보지 못할 그런 그 정도의 그런 네. 곳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네.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잘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을수록 범상치 않은 이 범동이라는 캐릭터와 또 그동안 사극에서도 좀 보지 못한 풍광이나 맞아요. 미적인 감각을 볼 수 있는 사극이 아닐까 싶어서 저도 기대가 되고요. 오늘 이렇게 김신록 배우님 모시고 지옥 시즌 1, 2와 재벌집 막내 아들 그리고 전란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또 남은 부산에서 일정 바쁘실 텐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란과 지옥 시즌 2 좀 기대하는 관객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들려주신다면요. 오늘 촬영 데이트 정말 너무 신선하고 재밌었고요. 또 저의 지난 그리고 지금의 필모들 이렇게 되짚어보는 시간이 너무 재밌네요. 10월에 순차적으로 공개될 전란과 지옥2 기대해 주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